올해 나홀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증시 언제쯤 길을 펼 수 있을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IT주가 살아나는 내년부터 증시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코스피의 올해 상승률은 2%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 증시와 비교해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된 데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정부의 대책의 부재가 증시에 직격탄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증시가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증권가에선 실망감보단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현 시점에서 반도체와 5G 등 국내 주력 산업인 IT주의 성장이 증시의 회복을 이끌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그냥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라. 오히려 좀 시장은 가능성 있는 시장, 반도체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정부에서 계속 소부장 하잖아요. 소주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 말에 7주였던 D램 재고가 3분기 말 정상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반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는 5G 모바일의 수요 증가는 주요 IT주에 더해 관련 부품주, 이른바 소부장주의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최근에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더 좋아질 거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주요 IT 관련주의 내년 영업이익은 59.4%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체 시가총액이 약 20%대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IT주가 증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투자, 수출, 소비할 것 없이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라고 단정해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인데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19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 참석한 해외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 역전만으로는 경기 둔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경기 침체까지 가는 과정에 보였던 신호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앞선 3번의 경기 침체 직전에는 기준금리가 통화긴축과 완화를 판가름하는 중립금리보다 높아지며 실질적인 긴축 정책을 단행한 이후에 발생했던 상황.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5%대인 중립금리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어 과거 통화긴축 국면 이후 발생했던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달 말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예고된 것도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 지난 3번의 금리 역전 이후 경기 침체로 이어진 과정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감소했었지만 지금은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많은 데이터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 않습니까?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둔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의 바이오, 4차 산업 등과 관련된 성장주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들 가운데 바이오나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ETF들의 상승 여력이 월등히 높아 해당 분야의 성장주들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의 바이오 기술 지수와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추가적인 20% 내지 많게는 80% 가까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하는 것이고요.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금, 은과 같은 안전자산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과 함께 내년은 더 어려울 거란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좀처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용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은 물론 전국 모든 도시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2019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주도해 위험하다며 결국은 실물 경기를 따라가는 것이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아파트 갭 투자나 신도시 상가 투자를 삼가고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전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아파트 값이 5년 연속 오른 전례가 없다며 서울 도심에서 먼 곳부터 집값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경우라면 아직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개발 호재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방 압력은 점점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더 개발 호재라던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집중 투자하는 양극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청약 시장이나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노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투자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라든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꼭 국내만 아니라 해외나 실제 미국, 베트남, 중국 여러 가지의 다른 데도 분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든 가운데 열린 2019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는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재테크 나침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